파트 1에서는 사진을 보고 찾는 문제 6문제밖에 없고, 쉽기도 하고, 가장 쉬운 파트기도 하고. 근데 파트 2가 보니까, 문제가 일단은 많아. 25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파트 2가 언뜻 보면 좀, 되게 질문도 짧고, 이렇게, 선택지도 짧어. 그래갖고, 얘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저번에 토익 보러 가기 전에, 이 파트는 그래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 할만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 없이, 다른 파트 막 준비하고 갔단 말이지. 근데, 파트 2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가 있어. 네. 왜냐면 이게 질문이 딱 이렇게 딱 나와.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7번 해가지고 Why is the light still not working? 하고 끝나. 너희들은 네. 선택지 또 읽어주면 그거 가지고 듣고 옳은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너무 빠르거든. 딱 듣고 네. 이거 못 들으면 이제 당황하는 거야. 이거 짧게 해가지고 놓쳐버리면 이제 당황해서 더 이상 이게 안 들려 또 막. 그래서 이게 약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네. 원어민이 아닌 이상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들어보죠. 그래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냐면 주로 원래 기존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why, 뭐 how, what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의문사만 잘 들어도 약간 이 답을 그래도 어느 정도 A가 나왔으면 이유를 설명하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쉬웠다면 그래서 쌤이 예전에 토익 치를 때는 파트 2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의문사가 들어간 어떤 의문문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그냥 평서문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또 평서문을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그 올바른 어떤 응답으로 하여튼 고르는 문제도 많아지고 그리고 의문사로 출제가 이게 질문이 됐지만 이 Y라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잘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where 해가지고 어디 이 제품 샘플들을 어디에 놓을까요? 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어디에 놓을까요? 했으니까 그 어디라는 것과 어울리는 답 저쪽에 있는 책상이요. 이게 가장 직접적이잖아, 그치? 어디에 놓을까요? 네. 했으니까 어디 놓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직접적인데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내는 게 확실히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네. 이 파트는 어떤 그 특정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응답들이 있는지를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한 파트겠구나 싶어서 너희들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또 아무래도 이 질문도 짧고 이 선택지도 짧다 보니까 짧은데 그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렵거든. 네. 파트 3나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화가 나오거나 좀 한 사람이 이제 길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한 문장을 못 들었더라도 다른 문장에서 보충이 될 수 있거든. 뭐 했던 얘기 또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 그리고 뭐 이 소재가 계속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는 처음에 놓쳤더라도 중간에서 감을 잡거나 처음에 감을 잡았으면 중간에 젖히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파트 2는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나버리니까 한 번 놓쳐버리면 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오히려 네. 그래서 어떤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 내가 이 어휘를 네.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들었다? 그러면 깜깜해지면서 못 풀 가능성이 커지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파트에서. 어쨌든 네. 그래. 그래서 어, 보니까 저기 최신 토익에서는 안 어려운 파트는 없는 것 같아. 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이거 짧게 한다는 게 좀 기괴해 보이네.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봐봐 어떤 응답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봐. 이 제품 샘플들을 어디에 놓을까요? 직접적으로.
저쪽에 있는 책상이에요. 되게 직접적이지. 자, 우회적인 게 있어. 제가 캐비닛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너희들이 가장 좋은 건 그거 같아. 목사님이 뭘 시켰어, 너희들한테. 목사님이 시켰는데 그 시킴을 당한 당사자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잖아. 어디 네. 놓을까? 네. 목사님이 이 제품을 어디 놓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놓을게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제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알겠지? 네. 어, 네가 아까 전부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요. 몇 개 있나요? 이것도 자연스럽잖아. 네. 어디 놓을까요? 라고 했는데, 몇 개 있나요? 이게, 이 선택지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문맥적으로 또 자연스러울 수 있어. 왜냐면 이 제품 샘플들을 어디 놓을까? 이 개수에 따라서 놓을 때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야. 이해가지? 어, 네. 네. 굉장히 이게 답이 되는 굉장히 어려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맥락에서 이 질문을 한 맥락에서 어디까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문맥을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잘 안 되는 네.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잘 이제 그 체크를 해놓고 도무지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식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잠깐만.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이게 내가 영어로는 하지 않을게. 한글로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새 메뉴가 출시된다던데 어떤 메뉴야? 라는 문제가 나온 거지. 질문으로.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메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그치? 네. 전후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래. 맞지? 그 좀 자연스럽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너희가 어떤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들었을 때 영화가 아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두 사람이 그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A가 B한테 B가 대답을 하는 걸 듣고 제3자 이거를 관망하고 있는 너희들의 입장에서 이 B 저놈 저거 귀가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답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거는 이 답이 아닌 거지, 그지? 네. 그렇지 않고 그래도 상황의 맥락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답이 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A가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B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래. 괜찮지? B가 A가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B가 나도 잘 몰라. 괜찮지? 계속 A가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어.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물어보고 있어. B가 메뉴판이 저기 있는데 어때? 괜찮지 않아? 네. 어, 네. 메뉴판 네가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지. 그치? 이런 것도 네.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B가 다음 달에 나온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네. 네.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아직 안 나와서 모른다 이거지. 네.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새 메뉴가 출시되는데 어떤 메뉴야? B가 맛없어. 그거 어때? 답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자,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맛없어. 내가 먹어봤다는 얘기야. 그 메뉴를. 진짜 그런 게 답이 될 수 있어. 그래. 그래, 어렵지. 또 하나 더 할게.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 레시피 수정 중이래. 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 이 B는 그 어떤 음식을 만드는 회사의 직원인 거야. 그래서 내부 사정을 알고 있어. 그래갖고 레시피 수정 중이라는 걸 알고 있던 거야. 그래서 레시피가 수정 중이니까 어떤 메뉴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메뉴인지 모른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파트에서 너희들이 약간 다 들렸어. 다 들리고 내용도 이해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야. 좀 감정이 많을 수 있는 파트야. 네. 그래서 이 네. 얘기를 일단 하는 거야. 영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자리 저게 뭐야? 그리고 됐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 하나씩 얘기하고 싶지만 좀 당연한 것들이고 얘들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볼까? 얘들을 보면 그 진출 오답 유형이지. 그러니까 1번 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라고 했는데 yes라고 대답을 했어. 누가라고 얘기했는데 yes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확실히 안 맞지, 그지? 이거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맞지가 않아. 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어떤 의문사가 나왔을 때 후 등으로 의문사가 나왔을 때 절대로 yes나 no 같은 응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요거는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바로 할 수 있잖아. 바로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네.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런 식으로 응답 패턴이 다양해. 우회적인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의문사로 질문을 했는데 yes, no로 대답하는 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상한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누가 고양이한테 간식을 줬어? 그래. 이상하잖아, 확실히. 그 뒤에 무슨 네. 얘기가 나오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건 그거였는데 하고 뒤에 뭐가 나와. 근데 만약에 이 where 대신에 when이 들어갔다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 그지? 네. When 네. are we 내일 의뢰인들과 언제 회의하나요?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는데 네. 그래서 어 요거가 제대로 안 들렸을 경우 답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오답을 찾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어. 너희들이 네. 그 이게 굉장히 빨리 문제 딱 몇 번인지 얘기를 하고 나와. 확 나올 때 이 의문사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게 곤란할 때가 많아. 집중을 잘해야 돼. 어떤 의문사를 네. 썼나, where를 썼나, who를 썼나, how를 썼나, 그걸 잘 들어야지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 얘기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네. 그러니까 요걸 제대로 못 듣고 요거만 들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인 거지.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런 얘기를 이번에서 하고 있어. 3번. 3번도 많이 나오더라고. 3번도 이 질문에 어쨌든 질문에서 투나잇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네. 그런데 선택지에서 또 투나잇이라는 또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은 똑같은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왔고 1, 2, 3을 다 들었어. 잘 못 네. 찾겠어. 잘 못 찾겠어. 잘 못 찾겠는데 한 1번이 투나잇을 똑같이 말했어. 그럼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1번 에라 모르겠다. 답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네. 네. 그러면은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이거를 그 함정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파놓기 때문에 네. 같은 단어를 또 넣거나 선택지에 아니면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또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좀 얇았는데 이 토익은 그 함정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 함정을 굉장히 많이 함정과의 싸움이고 특히 그 파트 뭐2 같은 경우는 함정과의 싸움이 많고 나중에 리스닝에서 그렇고 나중에 에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함정도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단서와 단서를 연결지어서 뭔가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네. 토익이 그 어려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 함정, 단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면 어휘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문법이 잘 안 돼가지고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아무래도 빠지기가 쉽겠지. 함정에 빠지기도 쉽고 단서가 몇 개가 연결이 안 돼 버리면 범인, 즉 답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막 그래서 이 토익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쌤이 네. 어휘를 많이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어휘라도 많이 알아야 내용 파악이 되니까. 네. 결국에 쌤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오답을 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원어민처럼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이런 게 필요 없겠지. 그냥 네. 다 될 테니까. 잘 될 테니까. 그냥 내용이 쭈루룩 하고 이해가 되면서 답이 찾아질 테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가 산으로 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히 바닥이 여기고 여기가 원어민이라면 우리는 중간 어디쯤 있잖아. 중간 어디쯤에 바닥과 원어민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가 토익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건 원어민처럼 어휘도 많이 알고 문법도 거의 막 어떤 문장이 나오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어휘를 많이 얘기하고 어휘를 많이 외워라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딴 얘기로 샜는데 이런 기술적인 거, 뭐 함정 얘기, 뭐 어떤 식으로 풀어라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귀담아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으로 얘기한 네. 거야. 둘 다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우리 네.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얘기를 했고. 그래서 4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얘는 3번은 완전히 똑같은 단어든지 아니면은 유사 발음의 단어든지 그거 가지고 낚는 거고 4번은 똑같은 단어, 유사 단어는 아니지만 아파트먼트 하면은 그 안에 침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연관이 있는 단어니까 애들은 서로가 네. 네. 서로가 연관이 있는 단어로 또 감정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네. 내가 분명히 여기서 앞서서 들었을 때 잘은 못 들었지만 아파트먼트가 나와서 그런데 선택지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선택지에서 베드룸이 나왔어. 아 그럼 두 개 연관이 있네. 해가지고 답을 체크하면 또 이건 함정일 수 있다. 알겠지? 근데 네. 항상 그게 함정이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야. 이게 답일 수도 네. 있어.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또 함정을 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네. 그치? 네.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됐죠?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아.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리가 된 것 같고 넘어갈게. 네. 더 얘기를 더 깊게 하고 싶지만 이 정도만 얘기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잠깐만. 그래서 보면 다시 이쪽으로 갈까? 여기 보면 다양해진 응답 패턴 해가지고 응답 패턴이 어떤 것들인지 우회적,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이 잘 돼 있지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막 이 우회적 응답은 이런 거고 모른다 응답은 이런 거고 막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절대로. 네. 이건 아닌 것 네. 같고 아까 말했듯이 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했을 때 그 응답으로서 너희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응답이 나에게 헷갈리는가 예를 들어 아까 맛없어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이건 뜬금없는 대답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너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게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다. 너희들이 이 파트 2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네. 그랬을 때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그 답이 있으면 그게 이제 너희들의 가장 좋은 보물이 되는 거야. 그게 납득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지. 물어보기도 하고 요새는 챗GPT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봐봐. 왜 이게 답이냐? 되게 대답 잘해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쌤한테 물어보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너희들한테 가장 이 파트를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네. 여기서도 보면 약간 의문사별 의문문에 대해서 쭉 아마 나오겠지? who 나오고 what 나오고 계속 how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게 끝나면은 또 의문문이 아니라 형서문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푸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져 갈 텐데 오늘 볼 거는 who
하고 what, which 이거 두 개인데 who 같은 경우는 일단 이 who를 얘기하기 전에 what하고 which를 먼저 보면 what하고 which는 그냥 what 하고 간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질문 구성하는 문장 자체가 what하고 which로 구성을 할 때 더 다양해. who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봐봐. 가장 간단한 형태는 what do you 이거지. what do you what 하고 바로 그 동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무엇 혹은 어떻게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게 가장 what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야.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너 뭐 해? 뭐 같은 그런 거. what do you do? 하지.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해? 그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hat 뒤에 명사를 붙여가지고 which도 마찬가지로 which 뒤에 명사를 붙여가지고 좀 더 다르게 예를 들어서 which copy machine 이렇게 의문문이 시작을 하면 어떤 복사기라고 되지? 어떤 네. 복사기 어떤 복사기 뒤에 명사가 붙으면 어떤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니까 이게 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몇 시 그지? 그런 식으로 그냥 what이나 which로만 시작되는 의문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쌤이 했듯이 이렇게 요런 거 what should 요런 거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what 뒤에 명사 which 뒤에 명사가 와가지고 의문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what kind of 해가지고 얘는 또 많이 kind of라는 이 덩어리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뭐냐 덩어리거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거는 what이나 which로 질문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 각각에 대해서 나왔을 때, what kind of 나왔을 때, what should 나왔을 때, which copy machine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질문이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이야. 네. 그래서 이 59페이지는 답이 복잡하지 않아, 애들이. 답이 함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답의 네. 함정이 많지는 않지만 질문을 너희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쌤이 좀 얘기를 길게 해서 장황하게 했는데, 이 59페이지 이 내용의 핵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만큼은 이 답에서 함정을 막 잘 피하는 게 중요하다 하기보다 네.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됐을 때 이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질문이 네. 잘 이해가 되나. 그래서 요 각각을 읽어보고 혹시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된다. What kind of 이렇게 했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잘 체크를 해서 이 각각 which copy, which of 요것들이 잘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단어장에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쌤이 좀 더 장황하게 했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이라도 이 질문이 잘 해석되는지를 확인을 해봐. 네. 단어를 모르는 건 상관없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상관없지만 이게 뭔지 몰라서 해석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들은 잘 적어놓고 단어장에 잘 외워도 알겠지? 이 질문이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 59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적은 저자는 그걸 우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 네. 어, 네. 됐지? 자, 네. 그런데 반면에 후 의문문은 후는 그냥 누구야? 후는 그냥 사람이고 인물이고 누구야, 그지? 네. 그게 너무 명확해서 후 들어가면 이게 누군지를 말하는 거, 누군지를 찾아야 되나? 그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 그지? 네. 누구가 떠오르는 거야, 그냥. 더 나아간다면 이제 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네. 후로 시작하면은 굉장히 질문을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져. 이해가지, 쌤 무슨 말 하는지. 이 58페이지와 59페이지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 네. 네. 그래서 후는 이 후 느낌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문제들은 이 함정이 많더라고. 함정이 많아. 이거를 파악하기 쉬운 대신에 답에서 함정을 많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두 개를 58페이지와 59페이지를 공부를 할 때
58페이지는 함정을 잘 찾아내야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 네. 59페이지는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네. 네.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희들은 이미 이걸 다 공부를 한 상태일 거 아니야. 지난주에. 그잖아. 이렇게 스케줄상으로는 지난주에 이걸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쌤을 수업을 듣는 거라서, 쌤이 이제 네. 이거를 차라리 이런 내용을, 이런 걸 위주로 공부를 잘 하라. 라는 걸 먼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순서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쌤이 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게. 네. 그럼 어쨌든 너희들 미리 공부를 했지만, 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한 번 더 이 얘기를 네. 해줬으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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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시간이 너무 잘 가네. 큰일 났네.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10시 전에 끝낼게. 10시 전에 끝내려면 이거는 어떡하지? 어떡할까? 이거를, 그래. 잘라서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고. 네. 그냥 시간이 너무 잘 가네. 이 주제를 잠깐만 스케줄을 확인을 해보면, 어차피 한 번 더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스닝에서도. 보충할 게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못한 거는 다음에 보충을 또 할 건데, 그때는 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자. 자, 보면,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응답이 아니지만, 내가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응답인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지, 그치? 이 박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만점 전략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얘기만 하고 끝내야겠다. 자, 박스부터 시작할게. 요거, 누구냐고 물어봤어. 이 얘기는 안 할게. 누구라고 물어봤어. 누구라고 물어봤더니, 사람 이름을 말하지, 네. 어, 네. 누구라고 말했더니, 어떤 직책을 말하고 있지. 직이나. 네. 너무 자연스럽지. 그리고 얘들은 되게 직접적이야. 그치?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직접적이야. 두 개는 네. 직접적이야, 직접적이야. 근데 그다음 이게 직접적이고 그 다음 거는 누구라고 물어봤더니 누구고 should I contact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네. 누구라고 네. 물어봤더니 IT 디파트먼트의 IT 부서에 해보세요. 충분히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네. 나한테 관련된 일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어떤 부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충분히.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뭘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someone이라고 대답했지 지금. someone.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군데 어디에서부터 온 누구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어디 부서에 속한 누구다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 네. 누군지 정확하게 지칭을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할 수는 있어요. 부정대명사라고 하지. someone.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까지는 어느 정도는 직접적이야. 어쨌든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누구고 어디고 뭐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누가 마중 나갈 건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 누가 고객을 네. 만날 건가요? 예. 그랬더니 내가 나서는 거지. 내가 네. 오해한가 해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너희들 교회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봐. 그치? 그리고 또 모른다라는 응답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잠깐만. 나는 모르는데 다른 누군가는 안다라고 대답을 했네, 이거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누군가가 안다. 스티브가 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정말 여러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네.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어. 굉장히 많고 쌤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 문제들 중에 하나가 있어. 뭐냐면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 새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 질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새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네. 그 답이 뭐냐면 면접 내일 면접 있어요인가? 뭐 그거였어. 면접 중이에요. 라고 했던지 아니면은 곧 면접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그게 정답이야. 다시 질문은 네네. 그거야. 새로 들어온 그래픽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B가 면접 중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답이래. 내일 면접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 내일 면접이 있을 거예요. 가 답이야.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냐? 아직 면접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 네. 면접이 진행이 되고 나서야 그래픽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확실해지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라고 보고 그게 답인 거지. 이해 갑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네. 네. 이해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어. 마치 이거지. 아까 새 메뉴가 출시된다는데 어떤 메뉴야? 라고 했더니 레시피 수정 중이래. 아직 메뉴가 출시되지 않았고, 왜냐? 레시피 수정 중이라서 아직 메뉴가 출시 안 돼서 말을 못 해줘.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뭐야. 이거였네. 쌤이 얘기했던, 미안해. 쌤이 요 문제 중에 있던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바로 나와 있네. 봐봐. 새 그래픽 디자이너로 선발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물어보지? 내일 면접 진행한대요. 이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네. 어. 그리고 didn't Maria 네. tell you? 마리아가 말해주지 않았나요? 답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네. 요 문제들을 너희들이 그 파트 2 문제들을 풀 때 그거를 잘 생각해서 쌤이 얘기한 건 어떤 함정들 중에 한 부분이고 이 파트 2 전체를 잘 풀려면 뭐 어쨌든 이 관련된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게을리 하지 말되 이런 약간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그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오답 노트 같은 거 잘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얘기한 거야. 알겠지? 네. 너무 길어졌다. 아이고, 수업이 너무 길어졌고 다 하지도 못했네. 그래서 남은 것들은 얘들은 하고 싶어서 나중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얘들도 다 해볼게. 원래는 이거 쭉 읽어주고 이 표현들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요 문제들 쭉 풀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네. 혹시 질문 있어? 여기서? 힘들지? 너무 늦어서 힘들지?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수고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세요.